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금요일이고 지난 1, 2, 3월 기본 강의 끝나고서 2달 만에 보는 것 같아요. 2주 됐는데 마음은 2달 같아요. 굉장히 좀 오늘과 이제 내일 또 이제 다른 분들 올 테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굉장히 좀 지루했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많이 기다리고 전화 문자 한 통을 안 하더라. 아주 그냥 이놈. 하여튼 그랬습니다. 반갑고요. 건강하게 잘 지냈죠? 네, 오늘은 금요일 날 교과서 분석하는 날입니다. 화면이 저쪽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과서 분석입니다. 이제 뭐 OT이니까 아마도 내일 또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만 1년 커리큘럼을 짤 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혼자 짤 수가 없고 이제 인터넷 담당자, 그 다음에 직강 담당자, 그 다음에 분석 여러 가지, 또 심지어는 이제 1년, 2년 같이 했던 조교 선생님들, 또 학생들의 의견 다 수렴하고 1년 커리큘럼을 짜는데 가장 핵심은 이 1년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커리큘럼이냐가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월하게 그냥 일반적인 1년 수업을 하죠. 기계적으로 기본 강의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요즘 임용고시 미술 과목이 예전과 같이, 그 예전이라고 하는 건 불과 뭐 3년, 5년, 7년 이 텀으로 바뀌거든요, 자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예년 그러면 뭐 몇십 년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고시는 뭐 한 2, 3년만 해도 이렇게 스타일이 확확 바뀌기 때문에 그런 간격을 우리가 예전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예전 스타일대로 뭐 그냥 기본 강의만 하고 또 문제풀이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임용고시를 좀 완벽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해결할 수가 없다. 또 우리가 이제 단순히 합격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안전하게 합격을 1차부터 해 나가야 2차까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합격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라고 봤을 때 예년 프로그램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가 좀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미술과는 5월부터 일반적으로 문제풀이를 합니다. 다른 과목은 이렇게 일찍 하지는 않아요. 그러한 이유도 있고요. 또 미술과 나름의 특성이 또 이 교과서 분석, 요게 미술과만이 또 할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을 짜게 됐는데, 이렇게 커리큘럼이 필요한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게 되면 그냥 이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좀 세분하게 되고 런칭을 또 이렇게 하게 되죠. 학원 측에서는. 저는 그게 좀 되게 싫은데, 역할이 저는 연구 수업 하는 역할이고 학원은 이렇게 운영 관리, 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수업 접수 상담 이러다 보니까 학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제가 세운 커리큘럼을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안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강의를 이제 안 듣는 학생도 있고 또는 이제 내일 강의를 안 듣는 학생이 있고 뭐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편안하게 1년 커리큘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택한다는 것이 장점도 되지만 한편 단점도 된다 하는 그런 약간의 어떤 좀 아쉬움, 속상함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나는 교과서 분석 강의를 듣는 사람이야. 그래서 안 듣는 학생에 비해서 좀 미안하지만 내가 굉장한 효과를 좀 얻어야 돼. 학습 효과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지, 그리고 선한 자기에 대한 책임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따라오시고.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수업 준비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교과서는 일단 사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저길 좀 볼까요? 저렇게 되겠습니다. 미술 합격봉 지난 3월부터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하고.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안내했던 것처럼 180으로 할게요.
4주 동안에 걸쳐서 굉장히 빡세고 알차게 진행될 겁니다. 오늘 일단 중학교 미술 대표적인 것이 금성과 미진사예요. 다른 책들도 되게 많은데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 이 금성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대각선으로 흘러가는 이 교과서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짠 편성이지만 굉장히 좋아요. 공부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부터 기초 암기가 담겨 있는 교과서예요. 금성이. 그렇게 되고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이제 응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창작 쪽에서는 전혀 다른 어떤 그 컨셉으로 또 접근이 되고 마지막 비평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미술사까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의도한 것처럼 미술사랑 연계되는 것이 마지막 주가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학교 교과서가 여러 권이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 여러 권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교과서 분석을 안 했고 그 전전년도에 했었어요. 그걸 참고해서 그것도 좀 피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강의가 되면 안 되고 필요한 건 좀 겹치고 이렇게 해야 돼서 선택을 요 두 권으로 이렇게 하게 됐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해년 이렇게 할 때마다 더 알차지는 느낌이 들어요. 수업 준비한 저 스스로가. 그런 생각 좀 하시면 좋겠고요. 여유가 되면 요 두 권 말고 나머지 건들도 화면으로 이렇게 열어보도록 할 건데 아마 오늘은 첫날이라서 굉장히 좀 이렇게 두 출판사만 보기에도 빡빡할 거예요. 이제 요것이 첫날이 잘 가동이 되면 이 방식이, 공부하는 방식이 잘 전달이 되면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 교과서 출판사 보는 것은 되게 수월해져요. 그래서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천천히 나가게 될 거고요. 오늘은 금속출판사, 미진사 각각 두 권씩 1, 2를 보게 될 텐데요. 요렇게 보게 되겠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완입니다. 그렇죠?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2 요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오늘 하루만 해도요, 4권을 다 나갈 텐데 하루를 4분의 1등급으로 나눠서 4분의 1시간, 4분의 2시간, 4분의 3, 4분의 4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첫 교과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보는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보시고 이 보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그걸 잘 체득하셔야 돼요. 요것만 잘 체득하시면 다른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과서 보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메리트이기도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교과서는요, 일단 교과서는 교육과정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다 준비를 하셨겠지만 교육과정 해설서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 제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 거고 다음 주라도 꼭 해설서를 꼭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해설서는 교과서 분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들고 다니세요. 좀 두께가 좀 얇으니까 여러분들 어깨 이렇게 가방에 글쎄 책이 좀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임용 공부할 때는 원래 이제 계속 앉아서 공부하니까 날씬한 어깨, 믿음직한 허리 이렇게 되는데 교과서들이 무거워서 이제 이 날씬한 어깨를 좀 보강해 줄 거야. 아마 가방에 많이 넣고 다니세요. 교육과정 해설서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 해설을 볼 거고요. 오늘 같이 볼 거고, 그 다음에 중요 작품, 오늘 교과서에 있는 중요 작품 분석할 거고요. 아울러서 영역별, 교과서 편성이 영역별 혹은 장르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007 개정, 2009 개정, 2011 개정하고 2015 개정이 각각 달라요. 다른데 융합형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는 2015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장르별로 되어 있다 그러면 2007, 2009가 반영된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르별은 무슨 말이에요?
장르별이 무슨 말이에요? 회화, 판화, 조소, 디자인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면 장르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그 책은 2007, 2009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 있는 교과서 출판사. 분명히 체험, 표현, 감상되어 있는데 각각 페이지 편성이 뭔가 융합적이다. 뭔가 학생 활동이 많다. 그러면 걔는 2015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출판사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출판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각자 저에게 배운 것을 참고해서 집에서 공부하실 때 교과서를 딱 판별하는 방법 첫 번째. 장르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교육과정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 7차 2007, 2009까지.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학생 활동이 많거나 융합적으로 되어 있으면 어느 교육과정? 2015에 좀 포커스 맞춰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목차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목차만 보셔도 이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포커스가 좀 맞춰 있는 교과서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그거 참고해서 나머지 출판사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아울러서 어쨌든 우리는 작품 분석하고 영역별, 주제별로 좀 볼 거고요. 핵심 이론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교과서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합 교육이에요. 얘를 1월 달에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미교론부터 서양문서까지 다 다루게 돼 있어요. 오늘. 그게 교과서 보는 재미예요. 메리트이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적중 예상 주제까지 뽑아내는 거. 이런 패턴은 항상 어떤 커리큘럼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기출 분석 때도 이렇게 되는 게 맞고 교과서도 이렇게 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 강의가 다 끝난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이제 이렇게 계단 올라섰잖아요. 이제 다시 또 기본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시간이 되면 나머지 것도 보겠는데 오늘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첫날이라서요. 나머지 다음 주부터 요 교과서 말고 다른 교과서들도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열어서요. 있는 분들은 뭐 좀 무겁더라도 가져오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일단 그 중요한 작품도 좀 보고요. 또 영역별 공부도 하고 예상 주제도 뽑을 수 있는데 더 필요한 것은 2차에 굉장히 필요해요. 2차 시험은 무조건 교과에서 나옵니다. 아마 작년 시험을 보셨거나 2차까지 보셨거나 혹은 뭐 또 사립 준비를 하셨거나 요즘은 사립 준비하는 게 흠이 아니죠. 오히려 좋은 경험이죠. 또 뭐 구분 안 해요. 요즘은. 당당하게 사립도 합격 수기도 쓰고 준비했다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렇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차 수업 시련은 무조건 교과서에서 냅니다. 따라서 교과서 공부는 1차 끝나고 준비하면 조금 늦어요. 따라오기 빡빡해요. 미리부터 교과서 좀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교과서 보는 것은 여행과 같거든요. 아는 만큼 보여요. 그래서 교과서는 1, 2월 때를 못하는 공부. 그렇다고 문제 풀이 때 교과서를 좀 보자니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교과서는 딱 이렇게 중간 지점 때 보는 게 딱 적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2차 때 굉장히 필요한 것이 교과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교육과정 해설서. 저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렇게요. 교육과정 해설서. 그 다음에 기본서, 상학원. 그 다음에 요번에 따끈하게 나온 심화서입니다. 요거. 심화서가 기본서하고 좀 편성이 좀 달라요. 얘가 좀 장르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국미사 같은 경우 도자공예 쪽으로 따로, 금속공예 따로 이렇게 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서 좀 무겁더라도 좀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수시로 좀 보시고 제가 자 심화서 몇 페이지 보세요 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열어보면서 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4월이잖아요. 1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수동적인 학습보다는 좀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이어져 가고, 제가 일일이 몇 페이지 얘기를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따라서 이렇게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네. 이제 교과서 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거. 완전 생기초. 완전 생기초. 교과서를 볼 때, 작품 분석을 할 때요,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작품은 이렇게 해요. 항상 제작 시대. 그래서 생기는 양식 내지 이즘 이름. 이 양식의 지역 내지 국가. 그리고 특징, 이렇게 됩니다.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은 어떤 재료나 매체를 썼는지, 그래서 사용된 기법은 뭔지, 방법은 뭔지, 그래서 나타난 조형은 뭔지, 그리고 담겨있는 제작 의도나 주제는 뭔지까지를 모두 특징이라고 그래요.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예 습관처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작품 볼 때 이게 줄줄줄 나오셔도록 습관처럼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조형에서는 이건 생기초. 항상 선 보시고, 선, 윤곽선 중심. 그러면 무슨 주의? 이제 대답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제 전쟁 이미 시작됐어요. 느슨한 1, 2월, 3월 기본 강의 때 자세. 아니 되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긴박하고 긴밀하게 팍 자기를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마주하고 이 친구를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부터 습관이 되셔야 돼요. 느긋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윤곽선 중심의 사조, 신고전주의 또 있어요. 그 이전에 피렌체 계열. 이런 식으로 툭툭 대답이 나오시고,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대답 못했네? 다시 공부해야지, 이렇게. 요거 제가 물어보면 시간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많이 못 물어봐 드려요. 그쵸? 그리고 물어본 거를 제가 일일이 다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어떻게 한다? 우리 질문한다. 우리 카페를 통해서.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색채하게 되면 떠오르는 유파. 베네치아파, 또 루벤스 계열. 루벤스, 그쵸? 그 다음에 인상파, 이전에 낭만파. 그쵸? 그 다음에 현대로 와서는 생면추상. 이렇게 푹 떠올려야 돼요. 그런 거. 형태, 형으로 가서 형은 어떻게 나눈다? 크게 기하학적 형, 그 다음에 유기적 형. 그렇죠. 유기적 형의 미학적 근거는 생기이론. 대표적인 작가는 아르프. 이렇게 오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대답 못한 거 다 메모하세요. 그리고 질문하시면 돼요. 직강은 쉬는 시간에, 인강은 우리 카페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다시 대답을 해줄게요. 인강생들이 여러분이 대답하는 것이 마이크에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답을 좀 제가 다시 또 한번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만약에 제가 사람이라서 좀 놓치게 되면 꼭 질문하세요. 우리 인강생들. 공간 하게 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 네거티브 스페이스. 그렇죠. 또 실공간, 허공간. 요거는 임용, 노량진에서만 써요. 책에서는 그런 용어들이 없어요. 어쨌든 알고 계시고, 실공간, 허공간에 대한 용어가 조금 전에 했던 네거티브 스페이스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공간과 관련된 작가들이 되게 많죠. 너무나 많아. 손가락 10개가 안 돼요. 손가락 10개로 해결이 안 돼. 우선 아는 작가들 한두 명이라도 얘기해 볼까요? 어떤 작가 있어요? 헨리 모더 정답. 또 팅기엘리도 정답. 콜더도 정답. 많죠. 또 미니멀, 도널드 저드도 정답. 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10개 갖고 안 돼요. 그 다음에 명암하면 떠오르는 용어. 키아르스크로. 그 다음에 테너브리즘. 그렇죠.
자, 대답 못했다고 기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 거야. 이전에 어떤 공부 상태가 됐더라도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배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기까지를 우리는 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내용을 다음 주에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면 문제가 있어. 오늘 대답 못하는 건 하등의 문제가 안 돼. 요걸 메모했다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전에 공부 저희 어제 시작했어요. 괜찮아. 10년 전에 시작했어요. 괜찮아. 요 시간에 우리는 이게 어느 나라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똔똔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 역량으로 넘어가는 거야. 집으로 가서부터는. 이해 가시죠? 대답을 못하던 하던 괜찮아요. 공부가 이제 시작했던 어쨌든 괜찮아. 이제 우리는 똑같은 레벨이 되는 거야. 이 수업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교과서를 보면서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들 꼭 해야 될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중학교든 감상한 비평이든 간에 항상 작품 딱 하면 떠오르는 거. 순서대로 어떻게 한다? 시대, 양식, 국가, 그 다음에 특징. 이 특징에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간다. 이건 이제 자동이야, 습관. 요거 모르면 교과서 공부 안 한 사람. 여기까지 이해 가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 못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거라서. 그래도 어려운 걸 자꾸 인지적인 자극을 주는 게 선생의 역할이니까. 여기부터 가볼게요. 슈퍼르슈르파스. 자, 시대 얘기해 보세요. 현대 누구니? 현대 아니 된다. 시대 1970년대 이렇게 하셔야죠. 나라 그렇죠. 프랑스. 그래서 특징 재료는 틀을 제거한다. 그렇죠. 방법은 설치.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가끔 인포메이션을도 합니다. 가끔. 조형은요? 조형은 요게 힌트입니다. 형이 안티폼이죠. 안티폼. 반조형. 안티폼. 그 주제 의도는요? 상업성 거부. 정답이에요. 전통미술 거부. 정답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슈퍼르슈르파스 아직 출제 안 됐다.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쵸? 다시 가볼게요. 제가 이름 먼저 물어봤어요. 슈퍼르슈르파스. 그러면 시대 1970년대 지역 내지 국가 프랑스. 여러분들 머릿속에 특징이 바바바박 지나가야 돼. 저는 일일이 안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부터는. 띄엄띄엄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각자가 모든 작품에 요거 전부 다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죠? 자, 슈퍼르슈르파스 70년대 프랑스 재료. 일단 틀을 제거하는 거야. 그리고 유기적인 펠트 이런 걸 써요. 그래서 기법은 설치가 제일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이따금 인포메이션도 있고 조형이 문제죠. 조형. 안티폼, 반정형. 그래서 의도는 상업성 거부.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최근에 안 나온 유파 또 한 번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OT 때 말씀드렸죠. 오늘 첫날에 교과서가 제일 느리게 나갈 거라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따라옵시다. 인강생도 한번 해봐요. 시험에 아직 안 나온 거 물어볼 겁니다. 앵포로메를 물어볼 거예요. 자, 제작 시대는 1950년대. 그렇죠. 지역 내지 국가. 유럽이 맞습니다. 유럽. 프랑스도 맞지만 유럽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대응하여 유럽 이렇게 나오거든 사전에. 그렇죠? 재료, 매체.
이제 막 내키는 대로 막 이제 뭔가는 알거든. 그런데 요걸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하신 거야. 사전적 공부를 안 한 거지. 예. 뭐 모래, 자갈, 접착제 등등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구체적인 공부를 안 하니까 대답이 뭐 시래기,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되죠. 요런 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이제 하세요. 어쨌든 접근은 잘했어요. 방법은 그렇죠. 오토파트, 임파스토 그렇죠. 아르프리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그 말은요. 그렇죠? 그 조형적인 특징은 역시 앵포르멜, 인포말이거든요. 정형화된 형태를 이그러뜨리는 거야. 주제 의도는요. 전쟁의 참상, 고발, 인간 실존 정답, 인간 고뇌, 고민 정답. 한 번 더 나가볼까? 대표 작가. 뒤비패, 하여튼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거 잊지 마시고요. 교과서 끝나고 응용해서 문제풀이하고 시험 볼 때까지 이 틀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저 요거 이제 다시 설명 안 할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알아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 유파만 얘기만 하고 끝나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착착착착 자동적으로 이거 다 얘기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교과서 보면서 출제 관점 익히기. 이거는 완전 요즘 패턴이에요. 항상 비교 관점. A 작품을 보고요. 그리고 B 작품, C 작품 이렇게 나오죠. 요즘은 시험이. A 작품 양식, 화파, 조형적 특징이 B에게 전달돼. 이 B는 A로부터 받은 어떤 흐름, 양식, 화파, 그리고 차이점. 이것이 다시 또 C에게 넘어가는 거. 이 패턴 잊지 마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프린트물 첫 페이지, 한 페이지 이제 겨우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좀 정신 좀 드시나요? 괜찮겠어요? 이 속도 괜찮겠어요? 너무 속도가 좀 광속도야? 정신 없어? 따라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하시라 믿어요. 자, 우리는 오늘 저는 잠깐만. 책이 이렇게 여기 좀 1,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체로 똑같은 건 아닌데 대체로 1이 이론 중심의 편성이에요. 2015 개정 교과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른 개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1, 2로 나온 적이 없어요. 2015에서부터 1, 2로 나눠졌죠. 2는 대체로 수업 활동이 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모든 출판사마다 그런 원칙을 지킨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로 1은 이론 중심, 2는 수업 활동 중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여유가 없으면 1, 이렇게 1, 출판사별로 1 교과서를 주로 보시는 것이 훨씬 이론 공부에 좀 도움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우리는 금성부터 가볼 겁니다. 금성부터 볼 거예요. 요게 금성이죠. 이렇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자, 목차 봅니다. 목차 봤더니,
이렇게 체험, 표현, 감상. 아, 얘는 그래도 2015 개정에 좀 맞춰서 하려고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봤더니 조형, 그쵸? 색, 판화. 아직은 그래도 2009, 2007, 7차의 즉 DBA의 흐름은 좀 갖고 있구나 하는 거 느껴지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체험이에요. 자, 이렇게 체험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또 막 질문 들어가죠. 체험 영역 핵심 개념이 뭐예요? 일반화된 지식이 뭔가요? 내용 요소가 뭔가요? 기능은 뭔가요? 대답을 막 하고 있어요. 그렇죠? 찾아보세요. 교육과정 해서 열어보세요. 교육과정 해서 열어보세요. 이게 지금 내용 요소랑 나와 있는 거, 이거 교육과정은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출제되는 거. 역량, 성취 기준,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내용 체계는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얘는 외우셔야 돼요. 영역, 체험, 핵심 개념 3가지. 일반화된 지식 그냥 미루지 마시고 서술하도록 외우셔야 돼요. 미룬 분이 있을까요? 이 강의 듣는 분 중에서? 그러면 마음 한쪽 편에 찜찜함에 계속 패를 치를 거예요. 시험 당일날 시험지 열어보면서 안 나오기를 계속 바라야 된다고. 나와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게 1점짜리일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임용시험은 매년 다르지만 0.17, 0.33 요런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하거든요. 뭐라도 하나 날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당장 서술할 수 있도록 외우셔야 돼요. 내용료도 외우시고요. 요즘 뭐까지 나와? 기능까지 나와요. 탐색하기, 발견하기, 상호작용하기, 활용하기, 모색하기, 관련 짓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탐색, 발견, 상호작용, 활용, 모색, 관련 짓기. 아하, 그러면 이 체험 영역에 필요한 적절한 교수학습 모형이 있겠다. 그렇죠. 여러 가지 있겠죠. 첫 번째 탐색하기에 적절한 모형은 탐구학습 모형이에요. 발견하기, 발견학습. 상호작용은 여러 가지, 협동학습, 직소 1, 2, 3, 4. 그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수학습 모형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교육학 책을 좀 봤거든요. 근데 그 교육학 책은 일반 교육학이라서 사실은 우리 미술과에는 조금 아쉬움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용을 찾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제가 불러드릴 거예요. 정보 처리 교수 모형. 정보 처리 교수 모형. 한 10가지 불러드릴 겁니다. 2. 균합적 학습 모형.
균합적 학습 모형. 3. 창조적 사고법. 특히 시네틱스. 창조적 사고법 시네틱스. 4. 탐구 훈련 모형. 탐구 훈련 모형. 5. 사회적 교수 모형. 자, 일단 5개 불러드렸어요. 못 받아 적으신 분? 괜찮아요. 손 들어 얘기하세요. 못 받아 적으신 분? 없어요. 넘어갑니다. 인강생들 만약에 못 받아 적었으면 주저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카페에 질문하세요. 그러라고 만든 거야, 카페. 우리 카페. 뭐 무슨 폼으로 만든 거 아니고. 6번째, 역할극. 7번째, 비지시적 교수. 비지시적 교수. 8. 행동주의 모형. 9. 직접 교수. 10. 완전학습. 11. 반응중심. 못 받아 적으신 분? 못 받아 적으신 분? 없을까요? 못 받아 적었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 인강생들? 우리 카페 질문하시면 돼요. 눈치 보지 마세요.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야. 그러려고 만든 게 우리 카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혼자서 이걸 다 연구하기엔 시간이 좀 막 촉박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날리거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 4명씩 묶어서 서로 이렇게 좀 조사한 다음에 서로 나눠 갖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조사하느냐? 특징, 그 다음에 교수 과정. 그것만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건 작년에 그 타바의 균합적 사고 모형이 나와 있는 출제 근거가 된 그 책에 실려 있는 모형만 불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출제된 책이잖아요. 그 책 안에서 타바의 균합적 사고 모형을 출제를 했단 말이지.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그 책은 어디에 있다 지금? 평가원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책으로 언제든 꺼내서 또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 책에 실려있는 교수 모형은 보시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막연하게 제가 막 느낀 거 하고 막 탐시 좋은데 나 탐시 좋아 탐구학습 모형 이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거에 대한 근거 자 이렇게 기능이 나오잖아요. 요거 다 외우시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미술과 체험 처음인데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셨어요. 일기에 적어 놓을 거야. 내용책에 물어봤는데 대답한 분이 별로 없었다. 어찌했을까이 걱정이 심각하게 대불고마이. 이 사투리 맞아요? 그 동네에서 사투리 맞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그 광주, 전주, 부산, 대구, 대전까지 강의를 갔다 오다 보니까
전국 8도 사투리를 다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 분들이 들으면 너무 어색하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연 속의 나를 보다입니다. 이렇게 보면 학습 목표부터 볼 거예요. 학습 목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탐색하고 나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진술 맞아요, 틀려요? 학습 목표는 우리 심화서 저 뒤쪽에 나와요. 요 뒤쪽에. 참고로 내일도 이 책을 좀 알려드리겠지만 내일 오늘 오는 사람 새로 내일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요 책이 이 기출문제 역대 2차 기출문제를 고스란히 집어넣습니다. 특히 기출문제는 1차 기출문제는 시험장에 가지고 보고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2차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다 수거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교 선생님들 2명, 3명 복수로 크로스 체킹 해가지고 시험 보고 나서 외운 거를 막 서로 적어서 서로 확인해서 결정되어진 거를 저한테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그거고 정답은 현직에 계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 감수 받은 겁니다. 채점하신 분들한테. 여기 있는 정답은 모범 답안. 그리고 문제는 기출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게 실려 있고요. 나머지 내용은 학습목표 진술 이게 다 여기 다 있습니다. 517페이지에도 있고요. 학습목표 진술 방법. 작성 시 유의점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아마 시험에서 없는 분들이 있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기 좀 어렵고 일단 진도부터 빨리 나가 볼게요. 학습 목표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가지 영역으로 하는 겁니다. 3가지 영역이란 인지, 심동, 정의적 영역이라고 그래요. 인지적인 건 지이, 적분, 종평을 말합니다. 이 교과서 분석이 좀 낯설죠? 그래서 좀 따라오는 게 좀 이렇게 저만 열심히 좀 달렸어. 이미 난 부산 도착했어. 여러분들 이제 막 운동화끈 메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학생들하고. 다시 갑시다. 다시 출발해요. 항상 모든 수업에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다. 도착점을 바라보는 목표, 학습 목표라고 그래요. 학습 목표는 진술한다고 하죠. 학습 목표는 항상 3가지 영역으로 진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영역. 이게 블룸도 그렇고요. 그리고 랜싱도 그렇고, 미술과에서 랜싱, 또, 여러 학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지적 영역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앞 글자만 딴 거예요. 이, 적, 분, 종, 평이라고 그래요. 지가 뭐예요? 지식적인 거. 이해하는 거. 적용하는 거. 이런 겁니다. 이걸 인지적이라고 그래요. 심동적인 걸 뭘 심동적이라고 그래요? 몸으로 하는 거, 운동적인 걸 말해요. 몸으로 하는 거, 운동적인 것. 미술가로 치자면 어떤 게 심동적이에요? 표현한다, 제작한다, 만든다 이런 거예요. 정의적인 건 가치관, 태도, 수용, 반응, 감수를 말해요. 요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2차 시험에서는 2가지만 써라 할 때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게 첫 번째 원칙. 2번째 원칙. 한 개 문장에 1개 행위동사가 있어야 돼요.
만 작성하는 것. 세 번째 원칙, 눈으로 확인이 되는 분명한 명시적 동사 써야 됩니다. 이렇게가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벌써 배웠으니까 2차 때, 첫날 OT 때 남들은 학습 목표 어떻게 써요? 막 어리버리 할 때 여러분들은 수월하게 쓰겠다. 그치? 그런 게 학습 효과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진술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세 가지 영역을 모두 제시한다. 두 번째 어떻게 한다? 한 개 문장에 한 개 행위 동사만 쓴다. 세 번째 원칙만 쓴다. 자, 그러면 그걸 토대로 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어머나. 띠리리 장렬히 전세했다고 전해줄게. 요거 문장. 진술문 오류예요? 아니면 잘 됐어요? 오류의 원리를 찾아보자. 일단 이해할 수 있다. 얘 명세적이지 아니지. 이해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 머리를 딸까? 캔 따는 것처럼? 이해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모른다고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평가를 못하죠. 잠깐만요. 요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학습 목표란 무엇과 같은 의미이다. 평가 기준과 같은 의미이다. 교사가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돼, 학습 목표가. 그런데 이해한 걸 어떻게 평가를 해? 이해했니? 네, 저 이해했는데요. 그래, 점수 줄게. 이래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는 거지. 이 진술은 5개념.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류가 있어요. 그렇죠. 탐색하고 뭐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런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에요. 이해 가죠? 고쳐볼까요? 그치, 그냥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탐색할 수 있다. 끝. 나와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거 두 개여야 돼요. 둘 중 이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요. 저랑 여러분이 같이 걸어갑시다. 주어진 진술문, 학습 목표 진술문은 오류다 아니다. 오류이다. 오류인 이유 두 가지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하나는 명세적 동사가 없다. 두 번째는 한 문장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 모든 교과서, 모든 학습 목표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과서를 모르고,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큰 오류를 범하는 거지. 알고 가시고. 그러면 선생님 교과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교과서가 원래는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 교사가 만들어야 돼요. 수업하면서.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국가가 위탁을 하는 거야, 출판사에. 그럼 출판사가 프로젝트를 따가려고 만든 다음에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채택이 돼요. 교과서 하나 프로젝트 한 2,000, 2,500만 들거든요. 그럼 교과서만 팔아가지고는 출판사가 망해. 근데 그 일을 왜 하려고 그래? 교과서 때문에 뭘 팔 수 있냐면 참고서 문제집을 팔 수 있거든요. 그게 또 짭짤. 그래서 하는 거야. 따라서 이 출판사는 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농촌인지 도시인지도 모르고 김 선생님이 쓰실지 박 선생님이 쓸지는 모른다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네. 학습목표 진술 이렇게 된다는 거. 좋아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진도 나가자. 학습목표 나오는 순간 우리는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이스너. 또 눈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이스너. 그럼 학습목표 진술. 아이스너. 아이스너는 어떤 목표? 표현적 결과 목표. 그 다음 그 외에 두 사람 더. 행동 목표 누구? 타일러. 두 번째 문제 해결 목표 누구? 듀이. 그렇죠. 이런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표현적 결과 목표를 강조했던 아이스너는 어떤 교육과정을 강조해요?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이거 뭐지? 막, 이 속도 뭐지? 이러지 마시고 막 적으세요. 됐죠? 내려갑니다. 전체적으로 딱, 어느 나라, 이게 산천이, 그냥 멋있어. 여행 가고 싶어지네. 여기 나왔고, 요렇게 되어 있다. 와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니까, 대지 미술이 나왔네요, 여기. 출발하기 전에 워밍업을 해야지. 대지 미술의 특징. 좋아요. 많지. 대답 잘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상기해 보자. 다시 한번. 저는 지금 요것만 물어봤어요. 요것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요거 쫘라락 머릿속에 해야 돼. 여기 앞에 요것도 해야지. 그치?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저는 지금 뭘 물어봤어? 대지미술. 자, 여러분들은 시대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지. 어느 시대? 1960년대. 그렇죠. 대지미술. 지역국가. 유럽, 미국, 전 세계적으로. 그쵸? 자, 재료. 자연. 그렇죠. 기법 및 방법. 설치, 인포메이션 드로잉부터 해가지고 많죠. 그죠? 조형은요? 너무나 많지 공간도 그렇고, 세선도 그렇고, 색도 그렇고, 그치? 요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의도와 주제가 뭐예요? 대지미술? 환경문제 정답. 또 하나. 미술의 상업성 거부 정답. 그렇죠? 자, 초기 대지미술이 있고요. 중반 1970년대 대지미술이 있다. 1970년대 대지미술의 특징은? 자, 배경을 얘기할게요. 1960년대 대지미술이 등장을 해요. 그랬다가 70년대에 석유 파동도 생기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조금 둔화됩니다. 자, 대지미술의 특징은 거대한 프로젝트 때문에 경제적인 후원자들이 많아야 되거든. 60년대 초창기에는 후원자들이 많았어요. 70년대는 석유 파동부터 해서 경제가 조금 둔화되다 보니까 대지미술이나 미술을 후원하는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거대한 프로젝트를 못하지. 그래서 대지미술이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미술관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70년대. 그랬다가 80년대부터 다시 또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80년대 대지미술은 옛날처럼 막연히 자연만 쓰는 게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거나 공공미술로 가거나 그렇게 된다. 대지미술의 변화.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쵸? 여러분 잠깐만. 제가 말씀드렸죠? 첫날 첫 번째 교과서가 진도가 정말 느리게 갈 거라고. 근데 얘를 잘 배워두고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면 그 다음부터 너무 수월하다고. 자, 우리 지금 뭐 했어요? 첫 번째 가지고 목표 정리했죠. 대지임술 정리했죠. 그러면 다른 교과서에 학습 목표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거 굳이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이제 정확하게 알고 나갈 필요 없는 거야. 대지임술 다른 교과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그러면 지금처럼 막 특징 시대 굳이 할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대신에 어떤 작품이 나왔나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교과서에 정말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하고 나머지는 그냥 작품만 이렇게 쭉쭉 보아가면 돼요. 첫 번째 교과서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페이지에서 그거 말고 공부할 거리는 거의 없다. 있더라도 넘기고 다음번 교과서로 우리가 보자. 자, 넘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자연이 되다. 고개를 들어.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자. 돋아나오는 새싹을 관찰하고 하늘, 흙, 물, 바람, 태양 속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자연이고 그래서 뭐 순환을 깨닫고 이게 첫걸음이다 하면서 학생이 직접 어머 열매 맛보기 농약 뿌렸다가 조심해라 촉감 느끼기 와우 와 요 페이지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어때요? 넘어가면 안 되지. 이 페이지에 담겨있는 숨은 이론이 있는데 숨은 이론 얘기해보자. 대답이 나올까? 숨은 이론. 이 페이지에 담겨있는 숨은 이론. 틀려도 괜찮으니까 막 찔러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생각이 사고가 확 열려. 막 틀리는 오답 빵 얘기해봐. 와, 페스탈로티 직관. 난 생각도 못했거든. 정답이긴 해요. 근데 저는 그 대답할 생각은 안 했고 정말 난 생각을 못해서 그거. 훌륭합니다. 박수. 내가 원했던 답은 커뮤니티 중심 미술교육이에요. 커뮤니티 중심 미술교육 안에 담겨있는 4가지 있죠. 또 기억나시나요? 지역사회 그렇지. 민족 공동체 그렇지. 또 사이버 중심 생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페이지에 담겨있는 건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커뮤니티 중심 미술교육. 좀 숨차요? 어지러워요? 버틸 수 있죠? 이렇게 나오죠. 지역사회, 생태학, 민족공동체, 사이버 중심. 요 노란색, 우산에 있는 노란색 위에 있는 4가지는 외우시고,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야. 요즘 요게 트렌드니까 요거 꼭 좀 외워두시고, 이런 거는 기출 분석하면서도 반드시 또 나올 거리예요. 여러분들은 복습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오늘 강의 수업을 듣고 내일 또 듣는 분들은 분명히 내일 또 배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반복해서 복습하고 그걸로 확실하게 외워버리는 거죠. 이 수업 시간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꼭 정리하시고요. 외워두세요. 자, 이 페이지에서 공부할 거리는
커뮤니티 중심 미술교육이야. 포스트잇 붙이고 확실하게 내용 정리한다. 학생들이 아주 멋지게 이쁘게 학교 생활한다. 그죠? 포석정이 생각이 나네 이거. 포석정. 그죠? 술잔이 아니라 꽃을. 멋있어 학생들이.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여러 도판들이 많죠. 그 중에서 딱 공부해야 될 거리가 딱 떠오르죠. 그죠? 요렇게. 골즈워드. 영국 작가입니다. 대지미술 작가예요. 이 작품에 담겨있는 중요한 용어는 장소 특수성. 장소 특수성의 개념이 뭐더라? 특정 지역에 있을 때 작품의 의미가 더 부과되는 것. 장소 특정적 같은 말이에요. 특수성 같은 말입니다. 원문은 사이트 스페시픽이라고 그러죠. 그거 정리하시고 내려갑니다. 이렇게요. 대지미술 스미스슨이죠. 그쵸? 여기에 담겨있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용어는 엔트로피. 엔트로피 개념이 뭘까요? 일종의 무질서, 에너지의 고갈 이런 거죠. 엔트로피가 최대치다 그러면 무질서가 가장 최대치다 이런 얘기예요. 사용이 불가능한 에너지인데 이미 쏟아져 버려가지고 이미 다 사용이 돼버려서 사용이 불가능한 에너지. 이걸 통해서 엔트로피를 통해서 저자가 추구하는 바가 뭘까요? 대지미술 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엔트로피를 보여주고 있어. 이 엔트로피를 통해서 이 작가가 사용하는 전략, 다른 말로 하면 탈중심적 전략, 즉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거부, 매체와 장르의 경계 넘기, 저자 개념의 유동성.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못 받아 적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인강생들도 있을 테니까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작품이 경향. 스미스는 이 작품을 통해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엔트로피란 직역을 하면 이미 소진된 에너지, 무질서, 사용이 불가능한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 건데 그 무질서라는 거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지. 이걸 통해서 작가가 도대체 추구하는 바가 뭐냐? 첫 번째,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거부이자 대안. 두 번째, 매체와 장르의 경계 넘기. 세 번째, 저자 개념의 유동성. 모더니즘이 취했던 작품 구성할 때 논리적 사고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나왔습니다, 시험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문제로도 만들어 드릴 거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될 주제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나선형 형태가 나오는 서양의 수치, 비례가 뭐예요? 황금 비례입니다. 황금 비례. 이것 때문에 나오는 수열,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을 참고한
건축 르꼬르비지에 용어 모듈러. 하나도 빠짐없이 적으셔야 돼요. 못 받아 적으신 분 괜찮아요. 괜찮아. 황금비례. 여기서 참고한 것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참고해서 르꼬르비제 애가 건축, 실내 건축 같은 건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용어가 모듈이에요. 인체, 신체 길이 측정을 해서 인간에게 가장 적절한 공간, 실내 공간의 높이, 가로, 깊이 이런 거를 제시했다. 공부할 거 되게 많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내려갑니다. 밑에 있는 이 작품 가우디네요. 가우디는 디자인 유파 아르누보이죠. 아르누보, 스페인 아르누보. 가우디 건축의 특징은 유기적이다, 식물적이다. 이게 식물 문양을 참고한 건축 양식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이슬람을 상징해요. 무어 양식이라고 그래요. 무어 식물문을 사용하는 양식. 그거를 참고한 거예요. 무어. 두 글자예요. 무어 양식. 건축 양식 이름입니다. 이슬람 건축 양식이에요. 식물 문양만 사용하는 이슬람 건축 양식. 무어 양식. 자, 밑에 이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평가가 나왔습니다. 평가 문장 읽어보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탐색하고 나와 자연환경의 관계를 이해하였는가. 즉, 이 평가, 김 선생님이 사용한 이 평가 방법은 무슨 평가 방법이다? 자기평가도 맞고요. 정답이고요. 또 연구, 보고서법도 정답이고요. 연구보고서법이 정답이라고 하는 근거는 탐색, 조사, 분석, 탐구, 종합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 겨우 이제 한 단원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진도가 조금씩 빨라질 거예요. 조금씩 빨라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까지 이 1권을 끝내고 나면 오후에는 이제 한 3권을 1시간 정도로 쭉쭉쭉 넘어갈 수도 있을 거니까 진도를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